최전선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최전선에 서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한국의 스튜디오를 보시면서 북한하고 좀 다른가요? 어떠신가요? 북한하고 이제 많이 차이 납니다. 네. 북한은 물론 일반 사회 생활 자체도 하나의 세트장이지만은 네. 특히 언론 이런 스튜디오에 한번 나간다 하면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사전에 어떤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한다. 이걸 사전에 네. 다 합의하고 몇 번 훈련하고 찍고 또 훈련하고 이제 또 하고 북한에는 언론에 대한 엄격한 언론 통제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면 네. 당 선전선동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네. 승인이 되어야 나갑니다. 네. 북한은 거의나 생방송은 거의나 없어요. 네. 생방송은 거의나 없는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럼 가족분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지요? 특히 아드님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애들은 상당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네.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영화도 제가 보고픈 거 마음대로 보고 책도 뭐 도서관에 가서 마음대로 제가 읽고픈 책 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이런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보다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네. 김여정은 이런 민심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합니까? 제가 김여정이 민심을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선전선동에서는 김여정의 역할은 우상화 작업 같은 거는 이걸 어떻게 우상화하지?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문제예요. 네. 김여정으로서는 그것까지 김여정이가 나서서 한다는 거는 김여정의 지적 상태로 가지고서는 제 생각에는 어떻길래 김여정의 지적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네. 김정은도 그렇고 김여정도 올바른 대화 과정을 다니지 못했어요. 행사장 이런 데는 이제 김정은이가 나오기 전에 김여정이가 한 3, 40분 전에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서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네. 준비하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다 서서 이렇게 좀 보면 그렇게 이제 김정은 우상화 작업할 그런 상당한 높은 그런 선동 그런 지적까지는 제가 된 것까지. 만약 김정일이가 그렇다면 김정일처럼 뭐 그런 행사 체크를 김정일은 절대 그런 거 안 했어요. 행사 그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침체 상태에 있는 뭐 보도 부분을 하나 자기가 담당해서 한다든지 영화 부분에 가서 제가 직접 뭐 연출도 하고 뭐 대본도 수정하면서 직접 전문 분야를 하나 했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 분야를 다치지 않고 이런 행동적인 액션 분야를 다치는 거 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제가 추정합니다. 김정은은 그러면 김여정의 이런 행사 담당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래요? 네. 간부급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할까요?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김정은과 함께 김여정이 존재도 공개됐거든요. 네. 그런데 김여정이 같이 초시에 행사장을 관리할 때 예를 들면 간부들이 추적단에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앉아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행사 진행되는가 또 옆에 사람들하고 이제 만세는 어느 때 외치는가 이런 걸 다 종이장을 놓고 체크하는. 근데 김여정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 행사 정상적인 체크니까 지금은 김여정이가 오면 나이 드는 간부들도 딱 다 일어서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북한을 표현대로 말하면 대를 세워가고 있다. 내가 비록 어리고 여성이지만은 너희가 장성택에 내가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대하면 너도 그 길로 가. 뭐 그런 시그널이 아니겠어요? 오빠가 그 정도 성정이 예측 불가능한데 여동생이라도 좀 인덕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김여정이? 성격도 잘 모르겠어요. 네. 9개월 동안 참작했던 리설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로열 패밀리 내에서 진짜 평민 출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평민 출신으로서 지금 로열 패밀리에 들어간 건 지금 이설주예요.
그러나 제가 과연 그럼 이설주가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의 부부간인데 아내로서 김정은에게 정말 저언, 북한은 저언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간언이라고 하는가요? 네네. 네, 북한에서는 저언이라고 하는데 쓴소리. 말하자면 쓴소리 네네. 혹은 진심으로 되는 충고 이런 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두 네. 분이니까 현재까지 관계를 보면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추론이 가능할까요? 김정은은 어쨌든 왕자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설주는 평민에서부터 지금 왕에게 네네. 지금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지난 시기 역사 이런 걸 봐도 정말 왕비가 조정을 쥐고 흔들 때까지는 일정한 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또 현 상태에서 정말 리설주가 김정은의 마음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았는지 네. 아닌지 그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도 높은 비판이 태공사님을 향해서 북한에서 며칠 전에 있었죠. 예. 또 나름대로 목숨도 어쨌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던지겠다 생각하신 분인데 그래도 테러 위협이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남은 친지들을 통한 북한 측의 압박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네. 하나는 저 때문에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과 이제 일가 친척들이 피해를 받을 문제, 네. 또 저의 동료들, 북한은 뭐 연좌제 때문에 제 동료들이 어떤 그런 처벌이나 이런 걸 받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고민하고 그러나 저는 통일이라는 이런 성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나서야 네. 하고 또 뭐 집단이 희생하든 개인이 희생하든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장막에 거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제 발언이 네. 북한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리는데 도움이 네, 네. 됐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이 나를 대하면 너도 그 길로 가. 뭐 그런 시그널이 아니겠어요? 오빠가 그 정도 성정이 예측 불가능한데 여동생이라도 좀 인덕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김 여정님? 성격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니, 9개월 동안 참석했던 리설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로열 패밀리 내에서 네. 진짜 평민 출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평민 출신으로서 지금 로열 패밀리에 들어간 건 지금 이설주예요. 네. 그러나 제가 과연 그럼 이설주가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의 부부간인데 아내로서 김정은에게 정말 저언, 북한은 저언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간언이라고 하는가요? 네네. 네, 북한에서는 저언이라고 하는데 쓴소리. 말하자면 쓴소리 네네. 혹은 진심으로 되는 충고 이런 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 분야를 다치지 않고 이런 행동적인 액션 분야를 다치는 거 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제가 추정합니다. 김정은은 그러면 김여정의 이런 행사 담당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래요? 네. 간부급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할까요?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김정은과 함께 김여정이 존재도 공개됐거든요. 네. 그런데 김여정이 같이 초시에 행사장을 관리할 때 예를 들면 간부들이 추적단이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네.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행사 진행되는가 또 옆에 사람들하고 이제 만세는 어느 때 외치는가 이런 걸 다 종이장을 놓고 체크하죠. 근데 네. 김여정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 행사 정상적인 체크니까 지금은 김여정이가 오면 나이 든 간부들도 딱 다 일어서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북한을 표현대로 네. 말하면 대를 세워가고 있다. 네. 내가 비록 어리고 여성이지만은 네. 너희가 장성택에 내가 대하는 것처럼 너희 네. 생방송은 거의 없는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럼 가족분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지요? 특히 아드님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예.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애들은 상당히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네.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영화도 제가 보고 푼 거 마음대로 보고 책도 뭐 도서관에 가서 마음대로 제가 읽고픈 책 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자유로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이런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보다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네. 예. 김여정은 이런 민심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합니까? 제가 김여정이 민심을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선전선동에서는 김여정의 역할은 우상화 작업 같은 거는 이걸 어떻게 우상화하지?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문제예요. 네. 예, 김여정으로서는 그것까지 김여정이가 나서서 한다는 거는 김여정이 지적 상태로 가지고 최전선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최전선에 서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한국의 스튜디오를 보시면서 북한하고 좀 다른가요? 어떠신가요? 북한하고 이제 그 많이 차이 납니다. 네. 북한은 물론 일반 사회 생활 자체도 하나의 세트장이지만은 네. 특히 언론 이런 스튜디오에 한번 나간다 하면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사전에 어떤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한다. 이걸 사전에 네. 다 합의하고 몇 번 훈련하고 찍고 또 훈련하고 이제 또 하고 북한에는 언론에 대한 엄격한 언론 통제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면 네. 당 선전선동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네. 승인이 되어야 나갑니다. 네. 북한은 거의나 생방송은 거의나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떻길래 김여정의 지적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김정은도 그렇고 김여정도 올바른 대화 과정을 다니지 못했어요. 행사장 이런 데는 이제 김정은이가 나오기 전에 김여정이가 한 3, 40분 전에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서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네. 준비하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다 서서 이렇게 좀 보면 그렇게 이제 김정은 우상화 작업할 그런 상당한 높은 그런 선동 그런 지적까지는 제가 된 것까지. 만약 김정일이가 그렇다면 김정일처럼 뭐 그런 행사 체크를 김정일은 절대 그런 거 안 했어요. 행사 그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침체 상태에 있는 뭐 보도 부분을 하나 자기가 담당해서 한다든지 영화 부분에 가서 제가 직접 뭐 연출도 하고 뭐 대본도 수정하면서 직접 전문 분야를 하는